오두막 편지 세 번째. 안으로 귀 기울이기. 섬진 윗마을의 매화. 며칠 전 내린 비로, 봄비답지 않게 줄기차게 내린 비로 겨우내 얼어붙었던 골짜기의 얼음이 절반쯤 풀렸다. 다시 살아난 개울물 소리와 폭포 소리로 밤으로는 잠을 설친다. 엊그제는 낮에 내리던 비가 밤 동안은 눈으로 바뀌어 아침에 문을 열자 온 산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볼만했다. 말끔히 치워두었던 난로에 다시 장작불을 지펴야 했다. 옛사람들은 건강 비결로 속옷은 늦게 입고 늦게 벗으라고 한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날씨가 좀 춥다고 해서 곧바로 두터운 속옷을 껴입으면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데에 저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햇살이 좀 따뜻해졌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앞을 다투어 봄 소식을 전하는 방송이나 신문에 속아 성급하게 봄옷으로 갈아입으면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감기에 걸리게 앓았다. 늦게 입고 늦게 벗으라는 교훈은 우리 선인들이 몸소 겪으면서 익혀온 생활의 지혜다. 무엇이든지 남보다 앞서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급하고 조급한 요즘의 우리에게는 속옷만이 아니라 삶의 이 구석 저 구석에 느긋한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라는 지혜일 수도 있다. 속도에 쫓기는 현대인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있을까 말까한 꽃구경을 가더라도 건성으로 돌아보고 이내 후다닥 돌아서고 만다. 그야말로 달리는 말 위에서 산천을 구경하는 격이다. 어느 시구처럼 무슨 길 바삐바삐 가는 나그네인가. 이곳 두메산골은 봄이 더디다. 남쪽에서는 벌써부터 매화가 피고 산수유가 한창이라는 소식이다. 이곳은 남쪽에서 꽃이 다 지고 나서야 봄이 느리게 올라온다. 예년 같으면 벌써 꽃구경하러 남쪽에 내려갔을 텐데 세월이 내 발길을 붙들고 있다. 많은 이웃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걱정 근심 속에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같은 땅에서 차마 한가히 꽃구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에 꽃구경하던 일을 되새기는 것이다. 매화가 필 무렵이면 남도의 백운산 자락 광양군 다안면 섬진 윗마을에 가곤 했었다. 남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옥곡 인터체인지에서 내려 861번 지방도로를 타고 몇 구비를 돌아 북상하면 바른 쪽에 섬진강이 흐른다. 군데군데 대숲이 있고 청청한 대숲머리에 하얗게 매화가 피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린다. 왼쪽이 백운산 자락인데 다안면에 접어들면 동네마다 꽃 속에 묻혀 있어 정겨운 마을을 이루고 있다. 들레에 꽃이 있으면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일지라도 결코 궁핍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곳 매화의 절정은 단연 섬진 윗마을에 있는 청매실 농원 언저리다. 요즘은 대형버스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닦여 있지만 그전에는 겨우 경운기가 오르내릴 정도의 오솔길이었다. 골짜기와 언덕에 수천 그루의 매화가 핀 걸 보면 아무리 물기가 없는 딱딱한 사람일지라도 매화에 도취되지 않을 수 없다. 기품 있는 꽃과 그 향기의 감흥을 모른다면 노소를 물을 것 없이 그의 인생은 이미 막을 내린 거나 다름이 없다. 강 건너 풍경은 꿈결처럼 아름답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은 지리산 자락 하동과 구례이고 남쪽은 백운산 자락 광야의 땅이다. 다 앞쪽에서 강 건너 북쪽을 바라보면 언덕이 큰 바위 곁에 올망졸망 붙어있는 집들이 신선이라도 사는 것처럼 사뭇 환상적이다. 또 하계에서 하동읍으로 내려가면서 바라보이는 강 건너 다 앞쪽 섬진 마을은 매화로 꽃구름 속에 묻힌 무릉도원이다. 이 길목에서 백꽃이 필 무렵에도 안복을 누릴 수 있다. 강 건너 풍경은 이렇듯 아름답다. 그러나 막상 강을 건너 그 지점에 가보면 찌든 삶의 부스러기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듯 허상과 실상이 겹쳐 있다. 사물을 보되 어느 한쪽이나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꿈은 꿈 자체로서 아름다운 것이지 깨고 나면 허망하다. 그것이 꿈인 줄 알면 거기에 더 얽매이지 않게 된다. 어느 해 봄이던가 꽃 속에 묻힌 섬진 윗마을을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터덕터덕 지나가다가 산자락에 눈에 띄는 외딴 집이 있어 그 오두막에 올라가 보았다. 누가 살다 버리고 갔는지 빈집인데 가재 도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채였다.
언덕에 차나무가 심어져 있고 동백이 몇 그루 꽃을 떨구고 있었는데 허물어져가는 벽 한쪽에 서툰 글씨로 이런 낙서가 있었다. 우리 아빠, 엄마는 돈을 벌어서 빨리 자전거를 사주세요. 약속. 약속 끝에다가 하트를 그려 놓았었다. 무심히 이 낙서를 읽고 나니 가슴이 찡했다. 자기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는 걸 보고 몹시 부러워하면서 아이는 자기 아빠와 엄마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랐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가난한 그 집 아빠와 엄마는 이 다음에 돈 벌면 사주마고 달랬던 모양이다. 자전거를 갖고 싶어하던 그 집 아이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나는 궁금하다. 아직도 자전거를 갖지 못했다면 그 집 아이에게 이 봄에 자전거를 사주고 싶다. 어느 오두막에서 올 봄에는 일이 있어 난 3차례나 남쪽을 다녀왔다. 봄은 남쪽에서 꽃으로 피어난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매화가 그 좋은 향기를 나누어 주더니 산수유와 진달래와 유채꽃이 눈부시게 봄 기운을 내뿜고 뒤이어 살구꽃과 복사꽃, 벚꽃이 흐드러지게 봄을 잔치하고 있다. 메마른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다니 그 꽃에서 고운 빛깔이 생겨나고 은은한 향기가 들려오다니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신비롭기만 하다. 살아있는 생명의 신비는 그대로가 우주의 조화다. 이 우주의 조화에는 가난도 부도 상관이 없다. 모든 것이 그때를 알아 있을 자리에 있을 뿐이다. 꽃은 무심히 피고 소리 없이 진다. 이웃을 시세우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꽃에 비하면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시끄럽고 거칠고 영악스럽다. 꽃이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피어나는 것은 묵묵히 피고 지는 우주의 신비와 그 조화를 보고 배우라는 뜻일 수도 있다. 사람도 그 삶이 순수하고 진실하다면 한 송이 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다고 한 스님이 살다간 빈 오두막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 절에서 10분쯤 숲길을 따라 올라간 곳에 자리 잡은 오두막은 벼랑 아래 돌과 흙과 나무로 지어졌다. 마당에 들어서면 앞이 툭 트여 멀리 바다가 내다보이는 그런 곳이다. 빈집인데도 뜰은 말끔히 비로 쓸린 자국이 남아있었다. 집 구조는 수행자가 단촐하게 살기에 알맞도록 간소하고 질박하다. 높지 않은 마루를 올라서면 방 2개가 장지문으로 이어져 있는데 한 칸은 선방으로 썼음인지 빈 방에 달랑 방석 1장뿐 불단으로 쓰기 위해 네모로 벽을 파놓았는데 불상은 없고 방석만 좌대 위에 도도록하게 올려져 있었다. 그 빈자리가 그 방에서 눈길을 끌었다. 장지문을 통해 들어선 작은 방은 유리 대신 투명한 비닐로 창을 바르고 안으로 창호지를 들이워 놓았다. 드리워진 창호지를 걷어 올리면 방 안에 앉아 차를 들면서 멀리 바다를 내다볼 수 있게 하였다. 한쪽에 조촐한 다기가 다포에 덮여 있었다. 그 창으로 달빛도 들어오고 봄바다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방 안은 더 소개할 거리가 없을 만큼 텅 비어 있었다. 추녀 밑에는 다음에 와서 살 사람을 위해 장작과 삭정이를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다.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쌓아 올린 장작 더미를 보면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훤히 짐작할 수 있다. 절에서 오두막으로 올라가는 경사진 길에도 군데군데 통나무로 층계를 만들어 놓아 그 길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방 안은 말끔히 도배를 해놓았다. 그 스님은 지난 겨울 한철을 이 오두막에서 지내다 갔는데 그 자취를 보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청정한 승가의 규범이 그곳에서 행해진 것을 보는 마음도 맑고 청정해졌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에도 그 청정의 메아리가 울리게 마련이다. 뒤에 올 사람을 위한 이와 같은 배려는 예전부터 전해온 전통적인 승가의 말없는 규범인데 요즘에는 절에서도 마을집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규범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오두막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맑은 가난 속에서 길러진 따뜻한 그 마음씨다. 자기 한 몸만을 위하지 않고 뒤에 와서 살 사람을 배려한 그 마음씨는 우리에게 보여준 말없는 그의 가르침이다. 오두막을 내려오면서 말없는 그의 가르침이 이 오두막에서만이라도 두고두고 이어지기를 염원했다. 간소하고 절박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숲향기처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거룩한 가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수도자의 집과 오두막이 그들의 신분에 어울리도록 보다 작고 간소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지어지기를 항상 염원하면서 그런 집에서 머물기를 좋아하였다. 마지막 임종에 이르렀을 때에도 가난과 겸손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도자의 집과 오두막은 꼭 나무와 흙으로만 짓도록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집을 개인의 소유로 삼지 말고 그 속에서 순례자나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했다. 절대된 아름다움인 이와 같은 맑은 가난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생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맑은 가난은 우리가 두고두고 배우면서 익혀가야 할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청정한 생활 규범이 되어야 한다. 절제된 아름다움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 불필요한 것을 다 덜어내고 나서 최소한의 꼭 있어야 될 것만으로 이루어진 본질적인 단순 간소한 삶은 아름답다. 그것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 모습이기도 하다.